2010 피파 월드컵 도우망, 1011 챔스 도우망, 1112 13 15 16 독일 올해의 축구 선수 등 각종 상을 쓸어 담았던 월클 스트리머가 있다. 피파 프로팀을 창단하는 것도 모자라 포트나이트까지 접수한 메수트 웨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실력 역시 프로게이머 뺨칠 만큼 좋아서 방송마다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는데, 하지만 준수한 게임 실력과는 반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웨질은 이 상황을 이겨내고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? 이름 메스트 웨질, 1988년 10월 15일생, 키 180cm, 왼발,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. 다음은 커리어입니다. 2006년 자신의 고향 독일의 명문팀 샬케에서 데뷔,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당시 팀 내 최고 유망주였던 이반 라키티치에 밀려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2008년 베르더 브레멘으로 이적. 초기에 팀 내 쟁쟁한 경쟁자들로 인해 출전 기회를 잘 얻지 못하다가 기회를 얻고부터는 28경기 3골 15개의 어시스트를 하며 본격적으로 월클 유망주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0910 시즌 9골 17개의 어시스트로 데뷔 4년 만에 독일 국가대표팀에 승선. 미하엘 발락도 없는데 뭐 외질인가 내질인가 있다고 뭐 달라지겠어. 의문을 품었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골든볼 후보에 오를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며 카운터 펀치, 팀을 준결승에 올려놨습니다. 이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, 날강두와 호흡을 맞추죠. 카카의 본격적인 부상과 부진이 시작되는 때 이적해 그 빈자리를 있었는지도 모르게 메꿔버리기, 대시즌 연속 20개의 도움을 넘겨버리는 미친 활약을 펼칩니다. 그러나 무리뉴가 잘리고 안첼로티가 들어오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결국 아스널로 가게 되죠. 그 당시 날강두가 웨질의 이적 소식을 듣고 내 따까리가 한 명 없어졌다고 굉장히 슬퍼하기도 했습니다. 아스널에 이적한 이후 웨질의 행보는 가히 월클다웠습니다. 데뷔 전 전반 10분 만에 지루의 선제골을 어시스트 할 정도로 말이죠. 그 외에도 수많은 택배 패스를 꽂아 넣었으나 공보다 빠른 선수 월콧이 지속적으로 택배를 반송하며 아스널 팬들의 탄식을 낳았습니다. 13-14 시즌 레알에서 시즌을 뛰다 왔음에도 불구 7골과 14개의 도움을 기록. 14-15 시즌 무릎 부상으로 인한 장기 이탈과 떨어진 경기력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15-16 시즌 8개의 골과 20개의 도움을 꽂아 넣으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죠. 이 시즌의 웨질은 그냥 뭐 미친놈이었어요. 까마귀, 독일의 지단이라는 그의 별명에 맞게 경기를 지배하는 마에스트로의 모습을 보여줬죠. 5살 때 스탯상으로 20개의 도움이었지만 지루와 월콧을 데리고 이 정도였으니까요. 웨질의 활약으로 아스널은 4위언스를 깨고 무려 2위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후 웨질의 활약은 월클 선수답지 않았는데요. 조금만 압박이 들어오면 버로우를 타버리는 경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산체스의 폼이 올라오면서 에이스의 자리까지 뺏기게 되죠. 웨질은 가면 갈수록 자신의 명성에 못 맞는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에 더불어 게임에까지 눈을 돌리게 됩니다. 18년도에 피파 프로팀을 창단했고 그 후에는 포트나이트 스트리머가 되어버리죠. 그리고 이번 시즌에 들어 아르테타 감독이 EPL 25인 로스터에서 웨질을 완전히 제외해버리면서 안타까운 선수가 되어버렸죠. 아니 근데 테타 형, 솔직히 명단제에는 조금 선 넘지 않았나? 웨질을 제외한 이유를 전술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. 가장 첫 번째는 축구 흐름의 변화입니다.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패스 축구, 점유율 축구가 대세였던 시기가 끝나고 어느새 압박 축구가 도래했는데요. 현 시대의 압박 축구는 다사이를 기반으로 한 아리고사키의 압박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4-2-3-1의 전술을 들고 나와도 수비 시에는 라인을 두 줄로 만들어서 사이 공간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, 중앙 공미들이 그냥 학살당해버려요. 근데 거기에 중앙 공미가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하게 된다? 이거는 뭐 팀 자체를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. 플레이메이킹이 안 되니까요. 그러면 중앙 공미 말고 다른 포지션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, 포지션 유동성의 결여. 웨질은 전통적인 넘버 10입니다. 왼쪽 측면도 소화할 수 있지만 그 경우 파괴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죠. 다시 말해서 웨질을 쓰기 위해서는 포지션 운용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세 번째, 폼 저하. 웨질도 30대입니다. 빠른 공수 전환, 수비 가담을 중시하는 요즘 축구에 적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고 뭐 피지컬이 뛰어나서 버텨주는 힘이 있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그래도 월클인데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닙니까? 그래도 어떻게 잘하면 비벼지지 않겠어요?
그래서 썰 몇 개를 알아봤습니다. 우선 첫째, 위구르 박해 발언. 중국 서부 지역에 약 1100만 명 정도 위구르족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는 투르크족에 속하며 대부분 이슬람교. 여튼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자치권이 있어요. 근데 뭐 아시죠? 내 것도 내 거, 얘 것도 내 거, 제 것도 내 거, 코로나는 네 거. 이 위구르인들을 중국인으로 만들려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강제로 이주시키고 뭐 기타 등등 그러는 겁니다. 외질의 국적이 독일이기는 한데 부모님이 둘 다 터키인인 사실상 터키 사람입니다. 그래서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. SNS에 중국에 대한 비판글을 올립니다. 중국은 축구계의 큰소리입니다. 엄청난 마케팅 시장을 놓칠 수 없던 아스널은 결국 외질을 손절쳤다는 썰입니다. 두 번째, 주급 삭감 거부입니다.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에 이른 후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 가장 먼저 선수단의 감봉을 진행하고 55명의 스태프를 정리했습니다. 그러면서 구단의 재정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특정 목표에 도달할 때 삭감된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었죠. 하지만 외질은요,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해요. 아니, 리그가 내일 갑자기 재개돼서 다시 중계권료나 스폰서십을 받을 수도 있잖아. 그리고 뭐 아스널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,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는지 얘기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깎아버리겠다고? 그냥 에타에 올려? 이래서 아스널이 너 손절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. 뭐 진실이 어떻든 한때 월드클래스 공미였던 만큼 외질의 모습을 하루빨리 필드에서 보고 싶네요. 자,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마디. 형, 지디랑 동갑이더라.